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좋은 업자?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라고 하면, 회사잖아, 업자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예끼마을에 들어와서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지금 예끼대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어머님들 작품들을 밑에서 판매도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안동의 향을 담아서 향수라든지 디퓨저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하고 있고요. 아주 외지에서 온 안동을 지키는 예끼마을을 지키는 유아란 대표님이 어떻게 예끼마을에서 활동을 했고 마을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유아란 대표님,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이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게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이 바로 저녁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 배고프셔가지고 다들 이제 눈빛들이 저를 이렇게 뭔가 빨리 끝내달라 이렇게 눈빛을 보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인천에서 살다가 이제 안동에 내려와서 안동에 내려와서 생활을 한 지 지금 2년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중 하나가 대체 유아란 뭐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이제 뭐 하러 왔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마을 활동가분들이나 지역 활동가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뭐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을까 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의식을 품고 왜 여기 왔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릴 내용은 왜 제가 여기 이렇게 예끼마을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는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화지를 찾아서인데요. 이 가장 큰 도화지가 뭔지 생각해 보면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너 뭐 하는 사람이니? 제가 안동에 내려와서 제일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냥 보시면은 너 뭐 하는데 왜 대체 안동에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어떤 분들은 사고를 쳐서 안동에 내려와서 이렇게 신분 세탁을 해서 지내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원래 뭐 전공이 이쪽이냐 뭐 예술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대답을 할 때 사실 뭐 마을 주민들한테 답변을 드릴 때도 있겠고요. 공무원분한테 대답을 드릴 때도 있겠고요. 이제 이거에 따라 대답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맨날 고민이 됩니다. 이분이 저를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은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할 때 보통 이력서를 쓰죠. 그러면은 이런 이력서가 나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경력, 학력, 뭐 외고 나와가지고 영어, 스페인어 해가지고 스페인어를 배웠고요. 그리고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입학도 해봤고요. 그리고 뭐 대외활동이나 뭐 자격증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글쓰기 이런 거 해가지고 에세이로 등단을 해본 적도 있고요. 뭐 행정안전부 장관상, 우수상 이런 수상을 해본 경력도 있고 뭔가 되게 다채롭습니다. 사실 이거를 보니까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예끼마을에 왔냐? 예끼마을은 예술을 하는 마을인데 너 뭐 예술을 했니? 아니죠. 저 예술이라는 감각이 정말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똥손이고 정말 예술적 미적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는 미대를 나오신 분이 2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맨날 괴롭힘을 합니다. 자, 이렇게 PPT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PPT에 저런 거를 넣냐, 혹시 눈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막 이제 직원분들이 저한테 맨날 저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술적 감각이 없는 사람인데 왜 예끼마을에 왔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듣고요. 또 예끼마을에 와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인지 이제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그냥 기부동력 캠페인이라고 해서 기부동력 해보는 그런 이제 청소년 대외활동 같은 거 직접 만들어서 해보기도 했고요. 여행 같은 거 좋아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거의 웬만한 곳을 다 가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건데 청년 네트워크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 이름을 딴 아란제국이라는 좀 독특한 그런 네트워크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소속된 분들은 뭐 장관이시기도 하시고요, 총리이기도 하시고요, 뭐 그렇게 이제 직위를 가지고 뭔가 같이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좀 재밌는 뭔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전국적인 단위라기보다는 제가 원래 근거지였던 인천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창업, 뭐 기업의 대표라던가 이렇게 회사 대표 하면은 보통은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뭐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그런 그 경영을 배워가지고 창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걸 해본 게 아니라 저는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가지고 대외 활동이라던가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던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방에 대해 관심이 생긴 게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명에서 태어나서요, 인천에서 쭉 20살까지 인천에서 쭉 살았고, 그리고 20살 대학교가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만 살아왔고요. 뭐 지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은 그냥 저한테는 여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 뭔가 재밌는 것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지방에 대한 관심이 하나 생깁니다. 자, 왜 생겼느냐? 자, 이게 이제 자료집에도 있죠. 보시면서 다들 이게 뭔 사진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제가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 뭐 파주 찍고 서울 찍었다가 저기 이제 고성 갔다가 이제 부산까지 내려가는 그런 코스로 뭘 했느냐? 왼쪽에 보이시죠? 저 자전거를 타고 2주 동안 무전 여행을 했습니다. 네, 무전 여행. 없을무에 돈 전자죠. 돈 없이 여행을 한 건데요. 자, 돈 없이 여행한다. 사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무전 여행이기 때문에 자, 여행을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5시쯤 됩니다. 이제 해가 져요. 그러면은 잘 곳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들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식수 같은 것들도 보충을 해야 돼요. 제가 여행을 떠났을 때는 6월 22일이었기 때문에 여름 엄청 더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물 잘 곳을 구했는데요. 어떻게 구했느냐? 자, 음식점에 하나 들어갑니다. 네, 음식점에 가서 제가 무전 여행 중인데 혹시 뭐 정말 남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잔반이라도 손님들이 먹고 남은 잔반도 괜찮고요. 음식에 뭐 먹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그걸 먹고 다른 것들을 하겠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 도와드리고 이렇게 잠깐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행을 다녔어요. 잘 곳도 마찬가지고요. 자, 사실 저는 이게 조금 지금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네, 그쵸. 사실 이게 지금 저는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진짜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냥 돌면서 제가 진짜 무전여행 중인 20살 때 무전여행을 하면서 아, 제가 진짜 잘 곳이 무전여행 중인데 돈은 없고 제가 잘 곳 있으면 제가 뭐 어떻게든 청소라도 뭐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2주 동안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뭐 밥 걱정이나 노숙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자, 의외로 저는 사실 이 여행을 왜 했냐, 사실 세상에 좀 환멸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생각했던 20살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었고, 뭔가 계산적이고 뭔가 이런 답답하고 뭔가 경쟁적이고 그런 것들에 너무 신물이 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수도권에서 그런 걸 좀 떠나가지고 이런 지방을 한번 돌아다녀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그냥 가출을 하는 듯이 해가지고 집에 부모님한테 편지를 쓰고 나갔습니다. 네, 그쵸. 무단가출이죠. 그래서 제가 나가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실종 신고도 하셨고요. 네, 실종 신고도 하시고 뭐 이제 주변에 수소문도 주변에 막 다 하시고 하셨는데, 네, 의외로 저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을 구걸을 하면요, 별의별 분들이 도움을 다 주세요. 뭐 이제 뭐 음식점에서 음식 구걸하면은 사실 여기 어머님들 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좀 배고파요 하면은 반찬 하나 다 꺼내서 주실 거고 밥 다 주실 거죠. 그쵸? 저희는 여기서 잘생겨서 무조건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 일하면서 식비가 안 들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잘 곳, 뭐 교회라던가 지구대 아니면은 뭐 소방서에서도 제가 뭐 어디서 뭐 사고 나면 거기 갔다가 어디 쫓겨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냥 저를 재워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교회 같은데 뭐 주변에 이제 여관하시는데 전화해 주셔가지고 아니면 마을에 관해서 재워주십니다. 네, 물 같은 거는 그냥 주유소 같은 데 이제 가서 지나가다 보면 그냥 물 달라고 하면 물은 그냥 문자로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를 하면서 2주 동안 하면서 뭐 솔직히 말하면 2주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쑥스럽지만 제가 이 2주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것 중 하나는 이 지방의 마을이라는 것이 되게 독특한 체계로 돌아간다는 걸 조금 깨달았습니다. 자, 사실 수도권에서 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면 수도관이 터져요. 그러면은 인터넷에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수도관 수리. 그러면은 업체가 쫙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별점 좋은 거 하나 클릭해가지고 후기 좋은 거 클릭해가지고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하면은 조금 이따 와서 고쳐줍니다. 자, 지방은 이제 뭐 업체라던가 뭐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 단위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전 그게 되게 독특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국어를 할 때 국어를 하면은 자, 밥을 누군가 줄 수 있는 분들한테 연결이 된다던가, 잘 수 있는 분들한테 아, 여기 빈 공간 있는데 여기 한번 전화해서 어이 김씨 잘 있어? 하면서 이제 연락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재워주세요. 네, 그게 됐던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수도권에 살면은 옆에 있는 분 누구 사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저도 지금도 그 수도권에 살 땐 몰랐지만은 옆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연대 체계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지방 그 소도시의 그런 시스템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되게 신기한 그 매력을 느꼈고, 여기서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지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처음 하회마을에 내려와서 그 찍은 사진인데요. 하회마을 2년 전에 내려와서 석다리도 있던 그런 옛날 사진입니다. 네, 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안동에 내려왔을 때 이제 제일 처음 왔던 데는 하회마을이에요. 네, 유교 문화의 그런 성지이자 뭐 이제 본고장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왜 제가 하회마을에 갔느냐? 자, 그것도 왜 안동에 왔느냐 질문을 많이 하실 때 사실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별 이유가 없었어요. 되게 웃겼던 게,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자, 컴퓨터 게임, 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자, 그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에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온라인 친구죠. 근데 그 친구랑 이제 같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그 친구가 이 하회마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오래.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 또 여행 좋아한다 했잖아요. 놀러 온 거죠. 놀러 왔는데 이제 하회마을에서 이제 하회마을에 여행을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회마을에 오면서 하회마을에만 이제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양한 관광지들을 돌아다녔죠. 도산성, 만유정 이런 다양한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여기 뭔가 볼 것도 많고 여행을 좋아하는 제가 있기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데려오면서 막 이제 계속 이제 안동에 계속 자주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안동에 막 3주씩 오고 4주씩 오고, 뭔가 안동에 2박 3일씩 오면은 수도권에 사는 입장에서 너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이동 시간이. 그래서 3, 4주씩 이렇게 와서 지내긴 했는데요. 네, 안동에서 지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안동에 관광지 정말 많죠. 안동에 가볼 만한 곳 치면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안동에 뭐 이제 블로그 후기 같은 거 보면은 막 이제 이런 거 안동 찜닭이 맛있다, 안동 강고등어 꼭 먹어봐야 된다, 이런 후기들이 즐비할 정도로 특산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뭐 사과일 수도 있겠고요, 뭐 다양한 한우 이런 것들 되게 특산품이 많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안동은 되게 빈집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유휴공간. 뭔가 이 넓은 도시다 보니까 되게 그 테두리,
그 변두리 지방에는 되게 유휴공간, 빈집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 지역 자원이고 뭔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을 자극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고령화된 사회 문제도 안동시에서 되게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사안이겠지만은 그런 것들도 어쩌면은 지역 자원이고 뭔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안동에 정착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던 게 바로 하회마을이고요. 하회마을에서 생활을 하면서 뭐 이제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기도 했고요. 뭐 이제 사실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뭔가 계속 거기서 활동하면서 겪는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하회마을에서 살면서 또 이제 이 예끼마을이라는 마을을 알게 되고 그 예끼마을과 계속 이제 어떤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 예끼마을에 대해서 제가 있을 곳이 조금 더 하회마을보다는 예끼마을이라고는 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예끼마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끼마을, 자, 왜 예끼마을에 들어왔느냐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들어요. 자, 솔직히 말하면요, 예끼마을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드렸을 때 주변 분들이 다 뜯어말렸습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마을 주민분들도 계시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 예끼마을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변 분들이 다 뜯어말렸어요. 야, 거기 진짜 어렵다. 이게 청년이 솔직히 말해서 너 연고도 없고 거기 가서 뭐 어떻게 버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되게 많이 말리셨어요. 근데 제가 이 예끼마을에 왜 들어왔느냐? 자, 세상에서 가장 큰 도화지를 찾아서 왔고요. 무대를 찾아서 왔고요. 그리고 재료를 찾아서 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릴 거예요. 자, 안동시 도산면 서구리 예끼마을입니다. 자, 다양한 마을 자원이 있어요. 이거는 위원장님이 아까 발표에서 소개를 해주셨죠. 뭐 갤러리라던가 예술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특이하게 매력을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이 예술에 대해서 개방적인 마을 주민들 그리고 예술을 배워보고 싶다는 이런 욕구를 가진 마을 주민분들한테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 예술 인프라 이런 것들 다른 데랑 비교해보면요. 인사동이라던가 아니면 예술의 거리 하는 데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예술 갤러리 같은 데 분명히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예끼마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가장 큰 장점, 자원 중 하나는 이 예술의 개방적인 마을 주민입니다. 자, 여기 어르신들 나이대 정말 다양합니다. 80 넘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되게 이제 연령층이 진짜 높으신 편인데 그분들이 예술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이에요. 자, 젊은 사람들, 예술가들 막 야간에 작업하고 나서 이제 눈 부스스하게 이제 한 11시쯤에 새벽까지 6시까지 그림 그리고 11시쯤에 부스스하고 일어납니다. 다른 시골 마을 가면요. 야, 너 왜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게을러서 어떡해. 이런 소리 하는 데도 있고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한다는 데 진짜 많아요. 다른 동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예술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 하면은 일단은 돈이 많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술이 막 돈 벌기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술은 조금 이제 작업에 몰두하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청년들한테 되게 장점이 되는 거죠.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뭐 솔직히 말하면은 젊은 사람들 술 먹고 막 이제 하면서 한 10시쯤 11시쯤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쟤 야작했구나 이렇게 속아 넘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마을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끼마을, 예술에 끼가 있는 마을이죠. 그래서 끼 같은 경우에는 탤런트, 재능입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난 재능인데 이거는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사실 모두가 사실 뭐를 잘한다던가 진짜 하다못해 내가 전구를 잘 간다던가 이런 것들도 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예끼마을 들어와서 예술이 뭐냐고 질문을 되게 많이 듣고요. 너가 뭔데 예술을 논하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사회복지학을 배웠기 때문에 예술이랑 연관이 없기 때문에 자, 예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공연, 미술, 문화 되게 범위도 넓어요. 이 다양한 예술 분야 중에서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예술은 결국엔 공통된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술은 어떤 그 수단이죠. 공연일 수도 있겠고요. 그림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뭐 그리고 싶은 것들, 예쁜 거를 그리고 싶어를 표현한다던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거 아니면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말을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끼마을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미술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글을 쓴다던가 그런 예술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예끼마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종의 한 예술가로서 이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제 생각을 표현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곳이 예끼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끼마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너 그러면 예술가로서 뭘 표현할 건데? 라고 질문을 하시겠죠? 자, 솔직히 말해서 여느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게 되게 어쩌면 폭이 넓을 수도 있고 조금 범위가 넓을 수도 있겠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죠. 솔직히 말해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요. 저는 이걸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을 만들기 영역에 뛰어들었고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해시태그를 너무 작게 달았네요. 뭐 행복하고 여기서는 뭔가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었으면 좋겠고요. 뭔가 계속 교육적으로도 배울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는 뭔가 늘 새로웠으면 좋겠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이 마을 분위기가 뭔가 험악한 게 아니라 분위기가 좋았으면 좋겠고 또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삶의 질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뭔가 사회복지를 배웠다 보니까 사회복지적으로도 그런 나름 의미가 있는 마을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싶기도 합니다. 또 이곳에 저 혼자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뭔가 여기는 도전적이고 연대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쁨과 이렇게 나누면서 또 이곳에서는 돈도 같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저는 행복한 마을인데 되게 폭이 넓어요. 사실 뭔가 어떤 부분에서는 행복하다, 어떤 부분에서 불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것들을 행복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냥 글에 끄적끄적 적어봐요. 맨날 이제 밤에 저기서 이제 집에서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뭘 하고 싶을까 이렇게 계속 끄적끄적 적으면요 뭔가 마을 호텔 만들어서 뭔가 그 밤에 여기 놀러 온 청년들이랑 같이 또 밤에 이제 같이 파티 같은 것들도 해보고 싶고요. 뭔가 여기에 체험의 거리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쫙 와가지고 체험도 즐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에 에딘버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예술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예술 축제가 있는데 이곳에서 진짜 자랑할 만한 한번 예술 축제 해가지고 예술인들 다 불러 모아서 교류회장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라 청년들이랑 다 같이 여기서 뭔가 밤에 모여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같이 놀고도 싶고요. 또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 같은 것들도 뭔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고 있으며 그리고 제가 여기 예끼마을에 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죠. 그런 걱정을 제가 틀렸다고 증명을 해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 그게 맞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라고 증명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안동호에서 안동호가 어쩌면은 이 마을 주민 그리고 마을에게는 되게 슬픔과 어쩌면은 되게 아픔의 상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하지만은 그 다음 세대인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기쁨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활용을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좀 어깨가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이 어떤 체계처럼 보여가지고 나라라는 그런 컨셉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끼나라라는 우리 이 예끼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해피엔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활동하는데도 맨날 고민이 생겨요. 맨날 걱정이 들고요. 솔직히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드는 고민들을 제가 몇 가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마을 주민들이랑 같이 또 계속 얘기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해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것들 사실 되게 실험적인 일이고요. 되게 도전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하는데도 설명이 잘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확실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게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실험적인 일들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적인 일들이 마을 주민분들한테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어떻게 생각이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 자, 이 마을의 특징은 예술이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세대가 통합이 됩니다. 예술은 뭐 세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로서 마을 주민들, 그 소위 말하는 엄청 어르신과 엄청 어린이가 같이 예술을 통해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것도 실험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예술인이 아닌 제가 과연 예술을 뭐 하는 게 다른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라는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술이라는 게 사실 돈이 많이 없는 영역이라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뭔가 제가 이렇게 예술하는 거 그리고 예술 이런 애기마을에서 뭔가 활동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솔직히 말해서 돈이 있어야죠. 저도 결혼해야죠. 요즘 결혼해야지 또 집 사야지 집값 여기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돈 많이 벌어야겠죠. 근데 이 돈 벌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제가 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장래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동료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닐까. 제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이 지금 같이 있는 멤버들이 어떻게 영원히 갈 수 있을까라는 뭔가 그런 걸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한테 이제 그 나이에 대한 그런 좀 걱정일 수도 있겠는데요. 뭔가 제가 나중에 뭐 이제 20년 뒤에 얘기를 하면은 뭐 아들, 딸이 있겠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르신들한테 20년 뒤를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막막하게 느껴지실 거라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막하게 나 20년 뒤면은 내가 뭐 뼈가 없어질 나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차곡차곡 단계를 다 가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이 마을 주민분들한테는 되게 너 그것 때문에 내 지금 지금 눈앞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좀 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고 뭔가 제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도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들은 여기 계신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했던 유아란이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